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또 떨어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분석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 제가 오후 7시 시간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알람을 꼭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7시에 제가 무료 강연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실시간으로 많은 이야기 들어보시고 저의 또 색다른 매력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기업들이 움직이는지 바로 보기 전에 역시나 시장부터 우리가 체크 한번 해볼 텐데, 야, 이거 시장 뭐 아직까지 방향 없습니다. 올라가는 듯 했으나 떨어지고 있죠. 뭐 일단 이 흐름, 지금 계속 이렇게 고점이 이어지고 있는 이 흐름이 좀 추세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 추세가 위쪽으로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뭐 아무래도 호재가 없고 악재가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떨어질 이유도 못 찾으니까 확 떨어지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갑자기 올라가기도 좀 그래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머니투데이 방송을 하다 보면 오늘 문현진 멘토 너무 뭐 이렇게 소프트해요, 너무 스윗해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갑자기 화내면 그거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서 분노 조절 못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뭐라 할 게 있어야 뭐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 올라갈 게 있어야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게 있어야 내려가는데 갑자기 틱 올라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죠. 항상 증시라고 하는 게 막 솟구쳐 올라가야 되고 막 폭락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런 증시를 처음 보셨겠지만 뭐 조금 이제 앞으로는 이런 증시에도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증시라고 하는 게 무조건 폭등하고 폭락하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고, 아, 이런 시기도 그냥 있구나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신다면 별로 어려울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지금 당장은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고 있구나라고 보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호재라고 하죠. 어떤 좋은 호재들보다는 리스크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호재라고 한다면 경기 회복이 될 것이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조금 높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호재들 좀 보여질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인프라 투자라든지 뭐 경제 활성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기대감이나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금리 인상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뭐 지금 그걸로 인해서 물가 인상이 너무 가팔라질 수도 있고, 또 이 실업률이 해소가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실업률 해소가 될까? 국가 부채 어떡할 것인가? 가계 부채 어떡할 것인가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호재를 호재로 볼 수가 없고 또 악재를 악재로 볼 수가 없는 진짜 애매모호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적극 대응보다는 그냥 안 할 수 있다면 주식을 안 하는 게 최고고요. 조금 쉬어갈 수 있다면 좀 쉬어갈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 흔히 인터넷의 커뮤니티에 떠오르는 수면제 기법, 사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있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은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시장에서 역시나 센 종목 없잖아요. 지금 상한가 분석하는데 이게 참 이 상한가 분석 컨텐츠인데 이거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디텍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거기다가 에이텍TN 요거 상한가 들어갔다 지금 풀려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0% 이상으로는 23종목이 올라가 있는데 뭐 JW 뭐 말 많고 탈 많던 기업인데 지금은 살짝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제가 항상 말했던 뭐 방송에서 몇 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성신양회. 저희는 뭐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분할 매도로 팔아내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팔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뭐 부방, 뭐 제가 이거 좀 더 올라갈 수 있다. 역시나 조선 관련 부품주, 이걸로 인해서 조금 여러 가지 챙겨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했던 거. 그리고 철강 관련주 잘 갑니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 좀 관심 가지시고 좀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0% 이하 빠지는 거, 깨끗한 나라 윤석열 관련주, 역시나 상황 안 좋습니다. 급등하고 바로 빠지는 모습인데 차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딱 보더라도 살벌하죠. 상한가 가고 난 다음부터 바로 쭉 밀고 내려가는 모습, 이런 거 잘못 잡으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힘들겠죠. 눈물 나고 정말로 내가 왜 그랬나 싶고 자괴감이 들 겁니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루멘스 이런 기업들 역시나 급등했다고 올라갔다고 버틴다고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샀다가 물리신 분들 꽤나 많으실 텐데, 차트만 맹신하지 마세요. 이런 저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고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확실한 저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저점, 그리고 여기가 무조건 저점이야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 항상 유동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려 계시는 분들은 좀 안 됐지만 사실 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올라온 오디텍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디텍 이게 지금 보면은 차트 흐름 자체는 밑에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올라가는 약간 V자 반등의 형태인 거죠. 약간 상승으로 돌아서나? 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기업인 것 같고요. 이 기업은 실적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좋다라고 할 수도 없겠죠. 왜냐하면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기업들이 좀 좋은 거지 이렇게 꾸준히 나온다고 해서 좋진 않아요. 예를 든다면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그렇죠. 신한지주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적이 점점 증가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4조 4천억, 5조, 4조 9천억, 5조 1천 약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가가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오거나 대시세를 내거나 하진 못해요. 계속 몇 년간 이 자리에 머물러서 박스권에 갇혀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성장하는 기업을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좋아하는 것은 성장이다. 그래서 오디텍 같은 이런 재물을 가진 기업들은 뭐 그렇게까지 좋은 기업은 아닐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이게 왜 올라왔는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디텍 지금 올라온 이유 뭐 테슬라에 LED 부품을 공급하겠다 뭐 그런 이야기로 올라온 것 같습니다. 뭐 이 기업이 LED 관련주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업도 이쪽 올라가 보니까 반도체 제조 공정,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LED 응용 뭐 생산 이런 거 하고 있어가지고 이 회사가 이제 테슬라에다가 LED 부품을 독점 공급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와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회사 규모 매출에는 정말 도움이 될 정도인지 아닌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따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상한가가 유지될 만한 내용은 맞는 것 같아요. 이슈는 좋아요. 그러나 이게 더 어마무시하게 갈 거다 라고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상한가가 풀릴 때 매도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라던가 뭐 이렇게 모레 정도 8, 9천원쯤 돼서 힘이 좀 빠진다 싶으면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사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테마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개별 종목 나 계약했어, 야 나 수주 받았어, 나 지금 무슨 관련 테마주야 이런 식으로 올라온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 잡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에이텍TN입니다. 에이텍TN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떠올라야 되는가? 이것도 오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그래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고 약간은 그래도 이렇게 관찰을 많이 하신 분이고요. 떠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뭐 사실 뭐 없죠. 아직까지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이텍TN은요 이재명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예전부터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 있다 보니까 에이텍TN 이쪽에 이재명으로 엮여서 올라가는데 뭐 최근에 이제 이재명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라고 한다면 딱히 없어요. 그런데 뭐 현금 배당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이 조금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올라가나요?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최대 주주의 신승영님이라고 계세요. 신승영님이 과거에 이제 성남창조 경영 CEO 포럼에서 이재명 그 경기지사님하고 같이 활동을 했대요. 위원 활동. 그래서 성남시장 때부터 이렇게 친분이 있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엮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관련이 있는지 실제로 수혜를 주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 테마의 끝은 결국 나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을 그냥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싶네요. 자, 그러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 두 개를 거들떠도 보면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뭐 지금 시장 제일 강한 종목 두 개가 쓸데없는 종목들인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섣불리 매매 나서시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그냥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국인이 들락날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요즘은 이제 수급이 조금 이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급이 계속 이어지려나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팔았던 거 5천, 5천, 4천, 4천보다는 2,400, 300, 3,100 이거 좀 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적게 사고 있지만 그래도 이게 유지만 되어 준다면 그리고 유지가 되어 있는 과정 속에서 호재만 좀 나와준다면 증시는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주도주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우려감들 때문에 한번 크게 빠졌다가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뭐 별로 우려할 거 없는 것 같아 일단 가보자 라고 올라갈 것인지는 뒤에 뉴스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 뭐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뉴스창 그것도 같이 보신다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추적할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쉬어가자 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상한가에서도 뭐 빼먹을 게 없네요. 그래서 오늘은 쉬어가자 대신에 개별 종목 개별 테마에 너무 휘둘리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